자, 어제 조선일보가 또 월요일 정우상이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뷰란에 문희상을 출연시켜서 문희상이 적폐청산 1년 내에 끝내고 필요한 국민이 이게 오래되니 보복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젠 쇼 대신에 민생을 챙겨야 된다. 특정 계파 독식하면 망한다고 문의 핵심이었던 입장에서 문에게 좀 비판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런데 제일 끝부분에 보면 문희상은 예전부터 개헌을 주장해 왔다. 성자 독식 구조 때문에 현재의 적대적 정치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서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문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는 싹쓸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 구도는 개헌보다 다음 대통령 선거로 모두 쏠리고 있고 국민들도 개헌을 크게 반기지 않는다 하면서 이 문희상의 말이 아니라 기자의 생각인 것처럼 해서 또 조선일보가 개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희상이 개헌을 언급했으면 또 우리가 왕창 몰려가가지고 또 박살을 낼까봐 우려해서 이제 문희상의 입이 아닌 기자가 과거에 문희상이 그러했다고 약을 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보수판에서 집요하게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죠. 자, 아시아 경제라는 언론, 대중적이지는 않지만은 이 정치권에 돌아가는 시시콜콜한 뒷얘기에 대한 정보는 이런 데서 오히려 가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아 경제의 시시비비라는 이 전문위원 칼럼에서요, 정계 개편, 개헌론의 데자뷰라는 글이 어제 오후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당이 승리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3월 대통령 선거로 모아진다. 연전연패로 궁지에 몰리는 야당이 기사회생을 했고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대권 주자가 등장했다. 자, 대선판에 단골 메뉴가 다시 나올 타이밍이다. 임기 후반이 되면 정권 장악력이 약해지고 대통령과 유력 대선 주자 사이에는 분열이 감지되고 그리고 개헌은 집권층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카드다. 구심점이 없는 야당은 더 복잡하다. 야당발 이합 집산이 다양하게 모색이 되고 있다. 대선까지 11개월, 개헌과 정계 개편의 불꽃은 한시라도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개헌,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 되풀이된 공식이 있다. 임기 후반으로 가면 집권층 안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적 대통령제를 향한 욕망이 꿈틀대고 하지만은 여권 안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이를 반대하고 여권 1, 2인자 신경전에서 유리한 쪽은 미래 권력이고 줄서기가 상내인 곳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87년 헌법체제가 될 듯 하면서도 임기 말 대통령이 밀어붙일라 해도 잘 안 되는데 보통 개헌은 밀실에서 기획되어서 권력 핵심부에서 엄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야당하고 물밑 협상도 엄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19대 국회에 대권 주자로서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치인, 독단적 대통령제의 염증을 느낀 국회의원들, 여든 야든 권력 핵심에 다시 들어가기 힘든 이들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금 정치권은 개헌론이 분출하기 좋은 상황에 접어들었다. 여야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윤석열 모두 각 정파의 적자가 아니다. 그렇죠. 여권의 호남 출신 의원들, 김무성이 이끄는 마포 포럼의 야권 의원들, 사적으로 만나보면 개헌 열망이 거덕하다. 문제는 시간, 대선까지 개헌을 이루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
두 번째 아젠다는 정계 개편이다. 세판짜기의 핵은 윤석열이다. 국민의힘에 합류하냐, 제3지대 결집하냐, 또 심지어 진보 진영까지 연합하느냐, 선택지는 넓다. 윤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거다. 여건 역시 속내가 복잡하다. 보궐선거 패배로 이낙연 입지가 약해졌다. 그렇다고 선뜻 이재명을 선택하자니 찜찜하다. 판을 흔들어야 이재명을 순치시키고 또 친문 대선 후보를 육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정계 개편과 개헌이 대선이 임박해지면 연계되어 움직이기도 한다. 3당 합당이나 DJP 연합이 대표적이다. 이후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여러 형태의 개헌 공약을 내걸었다. 밑바닥에서는 현직 대통령과의 엄밀한 공감대, 대선 주자들 간의 합종 연행이 깔려있다. 지금 진보 보수 양쪽의 강경 그룹이 철통같이 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중도 표심을 붙들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진보 중도 연합, 보수 중도 연합, 중도를 잡는 쪽이 이긴다면 양진영 모두 권력을 나누는 연합으로 가야 될 것이다. 주목되는 인물이 김종인이다. 노회한 그가 내각제를 다시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 목표는 개헌이다. 윤석열은 정치에 뛰어든 후 개헌에 신중할 것이다. 명분 없는 권력 나눠 먹기에 국민이 공감대를 하기 어렵다. 이재명 역시 개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계 개편의 10년의 개헌 구상이 자리 잡을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개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권력 분점을 고리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잘 지켜봐야 한다. 자, 저거들끼리는 물밑에서 진짜 온갖 그림을 그리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헌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이 지금 책을 내고 있다. 중앙고등학교 동창 언론인이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책을 내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한다. 이것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이 세상에 자유시장 경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자유시장 경제를 가장한 기득권끼리의 그 카르텔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구수한 윤석열이라고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이 윤석열과의 학창시절을 에피소드로 이렇게 냈대요. 자, 그래서 종로에서 윤석열이가 이 지금 노동 전문가와 전문 교수, 무슨 성가대학교 정성국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 한식집에서 4시간 동안 대화를 했대요. 한식집에 이걸 지금 4시간 대화를 했다. 한식집에서 공부할 정도 되면 이 매상을 많이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한정식집 칸막이 된데 방 있는 한정식집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 공부를 비정규직 공부를 종로의 인사동 한정식집에서 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공무들 비정규직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노동시장 기업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된다. 또 그런 거예요.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면서 자, 결론이 기업의 유연성 보장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옳은 건가 하는 것도 지금은 윤석열 생각이 뭔지 모르니까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조국 일가 수사한 이유가 문을 구하려고, 문을 죽어버리게 놔놓지 뭐 하려고 구했습니까? 그래서 문을 구하려고 조국을 수사했다. 그래서 이 개헌론자들, 제가 볼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수 언론이 다 개헌을 갖다가 지금 찬성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띄우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아리까리한데요. 윤석열과 개헌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윤석열이 임기 단축을 선언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을 건가? 아니면 개헌론자들이 모여서 대선 전에 개헌을 해버리는 부분에 윤석열도 가담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개헌론자들이 윤석열한테는 대선 밀어주는 척하고 윤이 좌우의 지지율을 다 흡수해서 개헌에 지지율이 낮은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개헌에 뛰어들도록 하고 뛰어들고 나면 윤은 제거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은요 지지율
가지고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 변론자들이 왜 나를 밀어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명 빠졌어요. 김종인도 추가.